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원입니다. 3월 3주차 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지금 금요일에 11개 경주와 일요일에 6개 경주가 변함없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날씨가 완연하게 봄 날씨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이슈가 될 만한 사항은 없었고요. 저번 주에는 서승훈 기수가 조금 부진했었는데 이번 주 역시 또 말을 많이 타고 있어요. 서승훈 기수와 다실바 기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번 주는 좀 좋은 활약을 기대를 해보겠고, 11개 경주 중에서 저는 9경주와 11경주를 9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그리고 11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승부처 경주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1경주부터 해설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단거리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막 필드를 좀 먼저 볼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죠. 안쪽에서는 지금 5번 퀸오브 아델이 직전 경주 약간 좀 한 걸음이 부족한 모습을 노출을 했었는데, 자, 이번 경주는 편성이 직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5번 퀸오브 아델과 외곽에 있는 10번 에이스붐. 직전에는 한라왕후가 잘 뛰었어요. 12조의 한라왕후가 너무 잘 뛰면서 이 10번 에이스붐이 좀 착차가 많이 났었는데, 그때 당시 발걸음을 보면 에이스붐이 못 뛴 게 아니고 한라왕후가 잘 뛰었다. 일단은 그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10번에 아무래도 초저배당이 되겠죠. 이 두 마필의 선전이 기대가 되겠고, 안쪽에서는 이번 투투사이먼 정도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별거 없어요. 기습적으로 선행을 갔을 경우에 버티는 발걸음을 좀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기습 선행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스타트가 좋은 기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볼 수 있겠고, 외곽에서는 이 11번 터프칸 12조 마방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발걸음은 아직 보여준 게 없어요. 하지만 외곽 게이트에서 모래 안 맞고 자연스럽게 선입전개를 할 수가 있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 다실바 기수의 기승이라고 그러면 이 배당마필로는 안쪽에서 기습선행을 나갈 수 있는 2번 투투사이먼과 외곽에서 11번 터프칸, 이 두 마리를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막 3파전으로 압축이 되는 편성이죠. 안쪽에서는 2번 파티라이언, 지금 이제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마필이고, 그리고 4번 탐라리스트, 외곽에서는 9번 투루벨러, 이 세 마리로 압축을 좀 할 수가 있는 편성인데, 자, 2번 파티라이언 같은 경우에 주행검사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주행검사 발걸음은 좋았는데 이제 문제는 얘가 모래를 안쪽에서 맞아도 잘 뛸 것이냐,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4번 탐라리스트는 직전에 투입하는 발걸음이 상당히 좋았었죠. 1300m 이미 경험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1300m를 경험했던 4번 탐라리스트, 당연히 2번 4번을 좋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좀 세게 보는 마필이 외곽에 있는 9번 투루벨러예요. 이 투루벨러라는 마필이 지금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주행검사부터 이성재 기수가 함께 했던 마필입니다. 이미 기본적인 발걸음 자체는 주행검사에서 보여줬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전개가 안 풀리면서 모래를 맞고 좀 어려운 좀 그런 발걸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30조 마방의 특성이죠. 이 모래 맞고 삽질하는 마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30조 마방은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전혀 고칠 생각도 없어요. 우줄리 쪽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말이 모래 맞고 못 뛰니까 모래를 좀 맞춰서 적응을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가지고 있는 조기사기 때문에 모래 맞고 못 뛰면 못 뛰는 대로, 주행검사 때도 기수들이 건의를 좀 몇 번 했었습니다. 주행검사 때 모래를 맞춰보자. 그래도 우질리 쪽에서는 아니다, 이거 주행검사 때 모래 맞추면 말이 처음부터 좀 너무 이 거부 반응을 보이니까 모래 맞히지 말고 주행검사를 패스시켜라, 이런 주문을 자주 했었거든요. 아직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모습인데, 9번 투루벨러가 이제는 외곽 게이트 직전 경주도 정말 꽃종게 했습니다. 선행말을 보내놓고 뒤따라가면서 모래 맞으니까 사라져버렸죠. 자, 이번에는 안쪽에서 빠른 말들 갈 말들 보내놓고 외곽 선입 전개예요. 아니면은 9번 투루벨러가 조금 무리해서 선행도 갈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9번 투루벨러가 여기서는 이제 발걸음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자, 9번, 그리고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2번 파티 라이언, 4번 탐나리스트인데,
뭐 데뷔전을 치르고 있는 파티라이언보다는 그래도 데뷔전 1300을 경험했던 4번 탐날 리스트가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이 9번, 4번, 2번 세 마리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3번 실버베스트를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죠. 직전 경주는 스타트가 꼬였어요. 옆에 왼쪽에 있던 말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오른쪽에 있던 말이 왼쪽으로 치우치면서 갈 길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후미전개를 하면서 추입하는 발걸음을 보여주었는데 그 추입하는 발걸음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모르죠. 발주를 잘 나와서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다고 그러면 못 뛰었을까? 아니면 이게 추입을 하니까 뒤에서 앞에서 잡아 당겨 놓으니까 뒤에서 뛰었나? 이거는 솔직히 이번 경주를 뛰어봐야 알 수 있는 마필이지만 그래도 이번 경주는 안쪽 게이트에 출발적인 이점도 있고 흐름 자체도 빠른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발걸음이라고 하면은 3번 실버베스트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고 6번 퓨전파크가 지금 많은 관심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저는 직전에 발걸음을 봤을 때는 크게 보여줄 모습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더군다나 리차드 기스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외곽에 있는 10번 뉴킨 참 진짜 이럴 때 보면 이게 저 역시도 야 경마가 정말 짜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100% 들어요. 100%. 왜 그러냐면 이 10번 유킨이 직전에 입상을 차지하기 전까지 8번을 진짜 이거 말도 아니었죠. 말이라고 평가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 직전 11월 30일 경주에 뉴킨이 배당판에서 완전 폭탄이 떨어졌어요. 뉴킨을 놓고 아예 뭐 여러 구멍이 뚫리는 그런 배당판을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저도 현장에서 야 저건 뭔 경우냐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김호수 기수를 태워놓고 그렇게 배당판을 휩쓸어 놓고 입상을 차지했습니다. 인기 1위와 인기 8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배당은 12배. 이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이 뉴킨이라는 마필이 배당판에서 폭탄이 떨어져서 배당판이 완전히 재조합이 된 것도 못 믿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뉴킨이 또 들어왔어요. 인기 1위에 붙여서 인기 8위가 12배로 이거는 진짜 막걸을 많이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당이 나오는 거지 절대 이런 배당판에서 이 조합으로 12배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경마의 상식에서 완전 어긋나는 거예요. 이럴 때 봤을 때 진짜 움직이는 세력이 있구나라고 이거는 100%입니다. 1000만%죠. 1000만%. 제가 아무리 경마장 출신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1000만%라고 확신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이번에 15주를 쉬고 다시 뉴킨이 나왔어요. 직전에 그 뉴킨의 발걸음을 봤을 때는 어부지리는 정말 아니었다. 아무리 편성이 똥편성이었고 그렇게 전개가 잘 나오는 편성을 만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마필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당판에 그런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저는 직전에 보여줬던 말걸음이면 뉴킨이 여기서 선행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15주 공백이라 해도 다시 한번 연투가 가능할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모르죠. 이번에 또 팔리면 없어질지도 모르지만은 이 기본 발걸음은 직전에 보여줬던 발걸음이 어부지리는 아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상황이고 외곽이 11번 라즈푸타나는 분명히 걸음이 있어요. 걸음이 있는 마필인데 이미 주행검사 때 지금 계속적으로 발걸음을 노출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는 좀 생각보다는 배당이 그렇게 많이 없을 마필입니다. 3번 실버베스트를 축으로 10번, 11번 좀 두 마리를 강하게 보면서 3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흐름이 정말 빠르죠. 상당히 흐름이 빠른 편성으로 진행이 되는데 일단은 12조 마방의 인기 마필 6번 한라왕우 이 공식적으로는 12조 마방의 인기 마필의 승급전 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무조건 지우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6번 한라왕호 같은 경우는 저는 이 1000m에서는 기본적인 발걸음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승급전이고 뭐
상대 마필들이 세다고 생각을 해도 6번 헐라왕우는 자력으로 1000m 입상이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7번 에이스 크러쉬가 같이 승급전인데 외곽선입 전개로 좋은 발걸음을 보여줘요. 6번하고 7번이 선행 싸움인데 6번 헐라왕우가 스타트가 더 빠릅니다. 자, 그러면 6번이 선행을 가고 7번이 외곽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이 경주가 이렇게 흐름이 빠른데 따당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뭐 추임마가 추입을 시도할 거냐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경마가 어려운 게, 부산 경마가 선행을 가야 될 말이 선행을 가줘야 되고, 선입을 따라가는 말들, 그리고 추입하는 말들, 이게 보는 대로 이게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 생각했던 대로 전개가 풀리는데, 선행을 가야 될 마필들이 나오자마자 땡겨서 선행을 안 가고 생뚱맞은 말이 선행을 가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선행을 가서 페이스를 끌어줘야 될 페이스메이커의 마필들이 없어져 버리고 엉뚱한 마필들이 선행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이 선행을 가면서 얘의 발걸음 때문에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마필들이 아주 뒤에서 난리가 납니다. 앞이 막혀있기 때문에 자기 발걸음을 이겨내지 못하죠. 그래서 뭐 따라가다가 뭐 머리 몇 번 쳐들고 뒤로 사라지는 경우가 생기고, 아니면은 외곽으로 튕겨 나가가지고 그냥 쭉 끌려가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외곽 돌면서 경주가 끝나버리는 그런 선입권에서 입상을 해야 될 마필들이 아예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전개가 꼬이는 모습에서 없어져 버리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6번 헐라왕우가 선행, 그리고 7번 에이스 크러쉬가 선입을 따라가면 조인권 다실바 기수의 이 기승줄로 봤을 때는 이번 경주는 따당으로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번 고스트라이더가 꽃정개인데 앞선 두 마리를 잡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제 그 싸움으로 라스트는 좁혀질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다른 마필들이 추입을 시도하는 경우는 안 될 것 같아요. 2번, 6번, 7번 이 세 마리의 싸움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 4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4번 프라이데이가 승급전인데 이제 배당팔의 중심을 잡아줄 거예요. 19조 마방의 마필이고, 직전에도 서승훈 기수가 인기 1위를 들어왔습니다. 지켜냈어요. 이번 경주도 뭐 큰 변함이 없기 때문에 4번 프라이데이는 인정을 하겠고, 4번 프라이데이 같이 3번 서미트 투데이도 직전 경주 꽃전개를 펼쳤습니다. 선행만 보내놓고 바로 그 뒤에서, 그런데 발걸음은 나오지 않았어요. 복귀 전에 분명히 봤을 때 야, 저거 복귀 전에 이 정도 뛰었으면 다음 경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졸전을 펼쳤던 마필이 3번 서미트 투데이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곽 선입을 할 것 같아요. 꽃전개가 아니고 외곽 선입전개로 전개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3번 서미트 투데이를 이번 경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8번 담양천강도 승급전인데 직전 경주 비해서 뭐 감량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자, 김혜선 기수와 그리고 최원경 기수, 분명히 이 여자 기수 두 명이 라스트는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는데, 부산 경마장에서 제가 손으로 꼽게 스타트를 잘 받는 기수가 여자 기수 두 명입니다. 김혜선 기수, 최원경 기수. 이 기수 두 명이 부산 경마장의 스타트는 정말 가장 잘 받아요. 똑같은 동급의 말을 타면 다른 스타트를 잘 받는 기수들보다 단맛이 빨리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는 외곽이어도 충분히 선행을 뽑아낼 수 있는 8번 담양 7강까지, 뭐 4번 프라이데이, 3번 서미트 투데이, 8번 담양 7강, 이번 경주 역시도 뭐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해요. 여기에서 이런 편성에서 또 저번 주처럼 말도 안 되는 말이 들어오면은 그런 거는 제가 제 힘으로는 적중을 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는 경마의 상식에서 어긋난 그런 편성으로 마번이 들어와 버리면 100만 번을 다시 뛰어도 저는 그거를 적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5경주까지는 인기마필 3파전으로 압축을 해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 정수시대 그리고 9번 스톰골드가 아마 현장에서 최저배당을 만들어 줄 거고, 6번 아델의 신까지, 이 세 마리가 근데 전개가 겹쳐요. 7번 정수시대 같은 경우는 직전에 복귀 전에 정말 다실바 기수가 잘 타주면서 우승까지 차지를 한 마필 승급전을 치르고 있고, 6번 아델의 신도
전개가 똑같이 외곽 선입 전개로 뽑아낼 수 있는 상황이고 9번 스톤골드 역시도 1600m를 지금 연속적으로 뛰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번, 7번, 9번 세 마리인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변수가 생길 것 같아요. 변수가 생긴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1600m에 이렇게 6번 아데레신이라든지 7번 정수시대 그리고 9번 스톤골드 막상 뜯어놓고 보면 엄청나게 기본기가 튼튼한 그런 마필들은 아니거든요. 직전 경주 잘 뛰었고 이번 경주 편성이 잘 맞났기 때문에 팔려주는 인기 마필들인데 자, 이런 편성은 제가 봤을 때 뭐 생뚱맞은 말이 선행을 가거나 아니면은 정말 얼토당토 않은 마필이 추입을 하면서 올라오면 얘네들의 발걸음이 그렇게 지켜내기가 썩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이번 경주를 봤을 때 뭐 3번 영광의 팩터가 선행을 가서 버틸 것이냐 아니면 1번 컬린 판타지가 무슨 올라오는 끝걸음이 좋아서 얘네들을 세 마리를 앞에 가고 있는 세 마리를 깨고 올라올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마필이 선행을 가면서 버텨낼 것이냐 이런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정도 있는데 어떤 경우의 수가 보여지든 간에 인기마 3마리의 이 3파전의 조합으로는 조금 힘들다고 보는 거죠.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어떤 말을 보고 있는데 뭐 까기 싫어서 오픈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번 경주를 봤을 때 이 3마리의 조합으로는 이번 경주 막곤 조합에 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거죠. 아직까지 저도 좀 공부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1번 컬린 판타지를 볼 것이냐 3번 영광의 팩터를 볼 것이냐 두 마리도 약한 마필이죠. 이 두 마리가 들어올 바에는 차라리 뭐 7번 정수시대가 깔끔하게 선행 가서 한 바퀴를 돌던지 아니면은 뭐 9번 스톤골드가 추저배당으로 외곽 선행 선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의 변수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육경주 저도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장에서 마필들의 컨디션도 좀 봐야 되고 좀 공부가 더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 육경주는 인기마 3파전의 조합은 조금 위험해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육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단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4번 벌마천하가 직전에 상당히 여유로운 발걸음을 좀 보여줬어요. 선행을 가지도 못했어요. 외곽 3선에서 좀 무리한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좀 여유로운 발걸음을 보여주었고 8번 유니언 퀸 같은 경우는 지금 28주의 공백인데 아마 현장에서 깜빡이로 팔리겠죠. 근데 조선공 기수에 기승하고 있는 30주 마방에 28주 공백의 깜빡이 정말 좀 상당히 위험한 조합이죠. 요즘에 조선공 기수가 말 타는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위험한 조합인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요. 이제 조선공 기수가 지금 상당히 경마장 안에서 입지가 좁아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집에서 불러서 좋은 말을 태워주지도 않아요. 인기 마필에 가끔 타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 그래서 조교사들이 말도 태워주지 않을 뿐더러 마주들이 이제는 조선공을 태우지 마라 소리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30주 말을 인기 마필들은 그래도 꾸준히 조선공 기수가 기승을 합니다. 4조와 30주 마방 인기 마필들을 꾸준히 기승을 하는데 이 정도라고 그러면 조선공 기수도 여기서는 자기의 이 입지를 지키고자 좀 열심히 탈 거예요. 되는 말은 열심히 탈 거예요. 자, 그러면 8번 유니언 킹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백이 있다고 그래도 여기서는 뭐 선행까지도 뽑아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거든요. 자, 그러면 조선공 기수가 열심히 타줄 거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싶고 5번 펠라로프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 선행을 갔는데 흐름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끝걸음이 약해졌었는데 페이스 안배만 잘 됐다고 그러면 직전 경주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었어요. 하지만 다른 마필들의 영향으로 페이스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좀 입상이 실패한 발걸음이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서승훈 기수로 변경됐다고 그러면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는 마필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벌마초나 5번 펠라로프 8번 유니언 퀸 이 세 마리의 싸움으로 생각이 되는데 8번 유니언 퀸을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외곽에 있는 11번 예스 퍼펙트와 12번 바벨드림. 이 두 마리는 1월 27일 경주죠. 1월 27일 경주에서도 코차로 접전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물론 1400m까지 뛰었어요. 1600m는 이 두 마리가 다 처음인데, 공교롭게 두 마리가 같이 외곽 게이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가 외곽 게이트를 출발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 모습들을 봤을 때 1600m로 늘어난 거리도 얘네들이 좋은 발걸음을 보여줄 것이냐, 더군다나 게이트까지 외곽으로 밀려있는 상황에서. 물론 1600m, 부산 1600m는 경주 거리의 특성상 안쪽 게이트나 외곽 게이트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타트를 끊고 나서 3코너까지 가는 동안에 벌써 직선거리가 500m이기 때문에 선행 가려는 의지만 있으면 1번 게이트든 12번 게이트든 14번 게이트든 마음만 먹는 놈이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뭐 외곽 게이트라서 코너가 되기 전에 빠른 단시간 안에 스피드를 붙여가지고 선행을 잡아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나가서 게이트 상태만 보면서 자기가 선행 갈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1번, 12번 게이트가 불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거리적인 상황, 그리고 모든 상황을 봤을 때는 11번, 12번의 이 초저배당으로 이번 경주가 과연 끝날 것이냐, 저는 약간 좀 의문이 들고 있는 상황에서 5번 아임유어 마더를 봤더니 직전 경주 정말 이호식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정말 잘 탔어요. 그랬는데도 발걸음이 좀 나오지 않았고, 물론 그 직전 경주 12월 29일에 1800m를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마필이지요. 7번 제트다이아도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이 권석원 기수, 기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기승술이 조금이 아니고 상당히 좀 부족한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권석원 기수는 진짜 뭐 1등급의 말이 6등급에 와서 뛴다고 하면 모를까, 아마 제가 권석원 기수가 탄 말을 추천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 뭐 들어오면 그냥 1년에 1착, 2착 다 합쳐 들어와 봤자 한 10번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시도 때도 없이 틀리는 경주 권석원 기수 들어오면 그냥 틀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쉬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7번 제트다이아는 뭐 마련되지만 기수를 봐서 삭제를 하겠고, 안쪽에 있는 1번 투펠로가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조성건 기수가 다시 30조 마방의 마필을 탔는데 1번 게이트 출발 조건, 물론 모래를 맞으면 조금 까다로운 전개를 볼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듯이 1600m입니다. 외곽에 11, 12번이 좀 빠르긴 합니다만은 1번 게이트의 조성곤 기수가 자기가 선행 가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에 충분히 선행을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투펠로가 만약에 여기서 선행을 뽑아 간다고 그러면 11번 예스 퍼펙트나 12번 바벨드림보다는 기본적인 발걸음에서는 밀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8경주에 1번 투펠로, 그리고 5번 아임유어 마더, 그리고 외곽에 11, 12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9경주는 제가 준비한 메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지금 최고 인기 마필이 아마 10번 레드클라우드 아니면 뭐 12번 부경 볼트, 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인기 마필로 팔리고, 여하튼 뭐 10번이나 12번이 현장에서 최저 배당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다가 23조 마방에 8번 백만돌이까지 아마 팔릴 겁니다.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인기 3파전으로 팔려줄 텐데, 저는 이 세 마리를 다 못 믿어요. 8번 백만돌이도 뭐 직전에 유현명 기수가 정말 열심히 잘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걸음이 최선이었고, 10번 레드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직전에 뭐 출전 취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1번 게이트에서 조인권 기수가 이미 다 열심히 탔던 마필이에요. 발걸음에 한계치를 봤던 마필이라는 거죠. 더 나올 발걸음이 있느냐, 저는 여기까지가 좀 맥시멈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12번 부경볼트 같은 경우는 거리를 줄인 이점은 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 뛰었던 모습을 보면, 물론 1800이니까 그랬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강하게 믿고 들어가기에는 조금 힘든 마필입니다. 물론 1600m에서 계속적으로 조성곤 기수가 좋은 발걸음을 보여준 건 맞아요. 하지만 편성 자체가 뭐 동방불패를 잡아냈고 용부를 잡아냈고 이런 편성들은 어지간한 국산 3군의 마필들도 충분히 이 정도는 뛴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다른 말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다른 마필이 제가 좀 잘 알고 있는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 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입에서 욕이 나오게 그렇게 말을 타더라고요. 야, 진짜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고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출전을 했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인기마 3마리를 다 못 믿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얘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인기마필들의 불안감을 가지고 이번 구경주를 덤벼보는 승부처인데 배당도 상당히 짭짤합니다. 안 팔리는 말이거든요. 현장에서 바람이 이빨이 분다고 그래도 무조건 20배 이상은 나오는 마필, 그런 복병 마필을 축을 놓고 인기 마필들을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자, 구경주 메인 승부처 5시에 발주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는 7번 디바이드 윈드가 44주의 공백, 거의 1년 만에 출전을 하는 마필입니다. 하지만 인기 마필로 팔려주겠죠. 이미 기본기가 출중한 마필이기 때문에 19조 마방의 서승원 기수의 조합이라고 그러면 44주건 440주건 일단은 팔릴 겁니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번 퍼스트 체인저인데, 퍼스트 체인저 같은 경우는 승급전이지만 직전 경주에서 선행을 가서 여유를 부렸던 그런 마필이에요. 7번 디바이드 윈드 같은 경우는 44주의 공백이 필요가 없는 게 1월달에 주행 검사 했고요. 2월달에 주행 연습을 했고요. 3월달에 주행 연습을 했습니다. 자, 1월달, 2월달, 3월달 실경주를 대비해서 이미 몸을 충분히 풀어놨던 마필이기 때문에 44주의 공백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마필의 능력대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 8번 퍼스트 체인저는 당연히 여기에서 전개 자체가 잘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 위스퍼유씨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돼요. 모래를 피해서 외곽을 좀 감아 돌아야 되는 상황인데, 5번 우승환호가 직전에도 선행 가서 죽는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조인공 기수로 일단 기수 변경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또 역으로 들어오죠. 4번 위스퍼유씨가 모래 안 맞고 돌아오면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부산경마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또 기수들이 타주지 않아요. 그게 부산경마인데, 저는 이번에는 조인공 기수로 우승환호가 변경됐다 그러면 3번보다는 5번의 가능성이, 우승환호의 이 입상 가능성이 조금 더 열려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6번 바람의 흔적도 아마 현장에서 많이 팔릴 거예요. 13조 마방의 마필이고, 그리고 또 임성실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임성실 기수가 정말 한 4개월 5개월 만에 대상경주 하나 꼴랑 탔는데 우승 들어왔습니다. 또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임성실 기수도 대단해요. 여하튼 6번 바람의 흔적도 현장에서 팔리겠지만은 일단 저는 7번과 8번의 우승 가능성, 최저배당 가능성을 좀 먼저 보고 있는 10경주가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8번 카스바 프린스. 이 8번 카스바 프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전에 메인 승부처에 축을 놓고 때렸던 마필이죠.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약간 비인기 마필이었어요. 인기 4위였는데 저는 12월 29일에 김동현 기수가 이 마필을 외곽에서 타는 모습을 보고, 야, 저거는 다음번에 기수만 바뀌면 그냥 쌍승식 충마구나라고 무조건 확신이 있던 그런 마필이었기 때문에 오경환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더욱더 힘을 가졌죠. 그래서 제가 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하고 축을 놓고 때렸는데, 자, 배당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메이킹 승리를 제가 주력으로 갖다 때리면서
뭐 복승식은 40배, 쌍승식은 86배까지 확실하게 잡아냈던 그런 마필이에요. 자, 그러한 8번 카스버 프린스가 출전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승부처를 잡았습니다. 카스버 프린스는 아마 이번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릴 거예요. 얘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왜 이번 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았는지. 저는 카스버 프린스 물론 봅니다. 저도 제가 직전에 쌍승식으로 맞췄던 마필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얘보다 다른 말을 먼저 봐야 돼요. 직전에 이 카스바 프린스를 노렸던 이유처럼 이번 경주에 얘를 노려야 되는 이유가 분명한 복병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잡았어요. 직전에 카스바 프린스 정도의 배당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배당 마필을 가지고서 또 그 전에처럼 그 정도 배당을 또 주력으로 때릴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준메인 승부처를 준비를 했는데, 자, 11경주 준메인 승부처 이미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시에 발주가 시작되는 준메인 승부처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1개 모든 경주를 다 살펴봤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도 많이 있었고 배당이 터질 가능성을 가진 경주도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부산경마가 정말 상당히 어려워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경주 자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택도 없는 마필들이 선행을 가서 뭐 배당이 터지는 그런 경주들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뭐 싸워서 이겨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방적으로 맞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 방법이 좀 쉽지는 않는 건 분명해요.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들과 저 노력을 해서 이겨봐야 되는 게 목적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일요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